네, 어닝스 리비전 오늘도 유명관 애널리스트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글로벌 12개월 EPS 변화율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랑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하향 조정폭이 조금은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하고 비교했을 때 1.3% 정도 하향 조정이 됐고요. 신흥국은 마이너스 1.8% 하향 조정이 됐는데 왼쪽에 꺾은 선 이 차트 한번 봐주시면은 지난 1월 말에 뭐 특히 한국이나 대만 같은 이제 국가들이 실적 발표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낮아지는 것처럼 보였다가 최근에는 소폭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가별로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뭐 여전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9.9% 기록을 하면서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부진한 이익 모멘텀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신흥국 내에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이익 모멘텀이 긍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보다는 하향 조정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네. 유럽도 일본도 사실은 이익 모멘텀이 뭐 플러스로 아직은 전환된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익 모멘텀이 여전히 마이너스권에 위치를 해 있지만 그래도 하향 조정폭은 축소가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업종별로 어땠는지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먼저 선진국 업종별 흐름부터 보시죠. 선진국 이익 동향을 한번 봐주시면은 뭐 IT랑 헬스케어는 여전히 좀 이익 전망치가 안 좋은 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소비재도 마이너스 2.1%, 그러니까 1개월 변화율 기준으로 2% 이상 하향 조정이 되면서 업종 내에서도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이랑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정도가 상대적으로 이 이익 모멘텀이 다른 업종들 비해서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다시 조금 오르는 방향을 유지하면서 네. 이 금융 섹터의 이익 전망치가 조금 상향 조정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신흥국은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게 경기 소비재가 여전히 이익 모멘텀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리오프닝 이슈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신흥국 내에서는 이 경기 소비재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플러스로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T랑 산업재, 에너지, 소재, 그럼 한국 기업들이 사실 이 우측에 많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업종들의 이익 전망치는 여전히 좋지 않다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조금은 개선이 된 모습인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시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먼저 이익 변화와 주가 상승률의 관계부터 확인해 네. 보시죠. 우선 뭐 시장이 굉장히 좀 정상적이고 이익이 뭐 정상적인 사이클이라면은 주가랑 이익은 보통 같이 방향성을 띠는 게 정상이지만 네. 최근에는 실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주가랑 이익 차트가 좀 해석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보통은 네. 이 자동차처럼 이익이 플러스가 나면은 주가도 사실 플러스가 나면서 네. 우측 상단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지금은 워낙 이익도 안 좋고 실제로 4분기 실적 시즌에는 기업들이 어닝 쇼크를 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이익 자체가 거의 왼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익이 마이너스인 쪽에. 네, 이쪽에 더 많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랑 이익을 같이 두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더 1분기나 앞에 이제 뭐 5월 달에 발표할 1분기 실적이나 2분기 실적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이 차트를 좀 해석을 해야 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저는 이익이 지금 당장에 좀 개선이 되기에는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오른 섹터들보다는 뭐 이익이 안 좋아서 주가가 많이 빠진 업종들이나 혹은 이익이 여전히 플러스에 위치해 있는 업종들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게 저는 유리한 선택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 전체 이익 동향도 살펴봐야 할 텐데요. 2023년 영업이익은 어떻게 전망이 네.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 대비해서 0.5% 정도 하향 조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177조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2년도랑 비교해 보면은 한 마이너스 5% 정도 줄어드는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주식시장이 긍정적이려면은 이 주황색 선이 이렇게 반등을 해서 올라와 줘야
그쵸. 그런 조건이 필요해요. 하지만 네. 지금은 그럴 매크로 환경도 아니고 그쵸. 기업들의 뭐 재무적인 상황을 감안했을 때에는 이 하향 조정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 1분기랑 2분기도 이어서 한번 봐주시면은 네. 그러니까 당장에 이제 1분기랑 2분기 실적은 사실 안 좋을 것이다라고 이미 전망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30조 원을 하회를 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요. 네. 그럼 2분기에 그럼 1분기 대비해서 추정치가 좀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냐라는 또 저희가 논의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좀 그럴 확률은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국 주식시장의 이익 모멘텀은 개선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업종별로 어땠는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게 시장 전체적으로 워낙 이익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아마 이익이 좋은 업종이나 특별히 안 좋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장에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한 주간에 이 업종별 이익 변화를 체크하는 거는 좀 되게 중요한 좀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이번 주에는 보험하고 증권, 유통, 자동차 업종 정도가 이익 전망치가 좋았어요. 네. 보험은 뭐 7.7% 정도 상향 조정이 됐지만 네. 이 부분에는 이 삼성생명의 일회성 이익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이익을 제외하더라도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증권도 생각보다 거래 대금이 조금 괜찮아지면서 그러니까 키움증권이 사실은 이익 전망치 개선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유통업종은 이마트, 그리고 자동차는 뭐 현대기아가 지금은 이익 전망치가 계속 좋은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좋은 업종은 뭐 뒤에서 좀 많이 가지고 왔는데 네. 상세히 이제 보여드릴 예정에 있는데 네. 디스플레이, 건강관리, IT 하드웨어, 건설, 반도체, 에너지. 그러니까 사실 이익 기여도가 높은 업종들이 주로 이익 전망치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이익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좀 더 상위 업종과 하위 업종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업종으로 미디어와 증권 업종 이렇게 두 가지를 선정해 주셨는데요. 먼저 미디어 업종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네, 일단 미디어 엔터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 그리고 SM, JYP 엔터테인먼트의 이익 전망치가 좋았습니다. 네. 뭐 SM 같은 경우에 최근 경영권 분쟁 이슈도 있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 자체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익 전망치가 거의 6% 가까이 상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고 네. 하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반면에 뭐 콘텐트리 중앙, 뭐 에코마케팅, 라스미디어의 이익 전망치는 소폭 하향 조정이 됐지만 워낙 이제 하이브나 SM, JYP의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이 미디어 섹터가 왼쪽에 보시면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지난 1년간 좀 안 좋았었는데 네. 조금 오히려 먼저 상향 조정하기에 좋은 그런 4분기 실적 결과를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증권 업종도 상위 업종으로 꼽아주셨어요. 네. 증권 업종 같은 경우에는 네. 간단하게 생각해서 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좋으면 네. 이익 전망치도 좋고요. 그쵸. 금융시장이 안 좋으면은 이익 전망치도 계속 안 좋아지는데 네. 최근에 1월 달에 사실 주가가 좀 괜찮아지면서 맞아요. 생각보다 이익에 대한 워낙 우려가 굉장히 높았었던 업종이지만 최근에는 실적 발표도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으면서 또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엔터랑 그리고 증권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보험 업종이 네. 이번 주에는 상위 3개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상위 업종을 봤다면 그러면 하위 업종도 네. 체크해 봐야겠죠? 네. 네, 업종 4개를 꼽아주셨는데 하나씩 살펴보시죠. 네. 먼저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업종은 뭐 계속 방송에서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업종 중에 하나예요. 이게 워낙 LCD 가격도 안 좋고 뭐 TV 판매량도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 영업이익이 적자로 좀 추정되고 있는 섹터입니다. 하지만 좀 특이한 게 이제 LD 디스플레이가 이익 전망치가 한 번 더 하향 조정이 되면서 적자 폭이 좀 확대가 됐지만 이게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이 되는 리포트가 발간이 됐거든요. 네, 이건 이익하고 좀 주가랑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녹스 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뭐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네. 올해 또 실적 회복이 기대가 된다는 점에서 이익 전망치가 소폭 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뭐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익 전망치는 사실 좋진 않아요. 이게 성장 섹터이긴 하지만 워낙
20년도랑 21년도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좋았었던 기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네. 지금 코로나 거의 끝나갔기 때문에 이 SD 바이오 센서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헬스케어 섹터 자체에 뭐 반드시 실적으로만 움직이는 업종은 아니지만 실적 자체를 봤을 때에는 좋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디스플레이랑 크게 뭐 비슷한 업종 중에 하나예요. IT 하드웨어. 이건 뭐 네. 스마트폰이랑 좀 관련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덕전자랑 BH, 뭐 심텍 같은 기업들은 전부 다 이제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이제 기판들을 이제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워낙 네.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좋지 않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사실 굉장히 안 좋았고 상반기에도 여전히 부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기업의 이익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이 컸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화학 업종도 살펴볼까요? 네, 뭐 화학 업종이 뭐 이번 주에 하향 조정을 이끈 업종은 아니지만 워낙 추정치가 지금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기업별로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롯데케미칼이 이익 전망치가 사실 큰 폭으로 좀 하향 조정이 됐어요. 25% 정도 하향 조정이 일주일 동안 25%는 굉장히 좀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롯데케미칼이나 뭐 하나솔루션, 한솔케미칼, 롯데정밀화학 등 사실 화학 업종 자체 최근에 주가가 사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중국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하지만 실적 자체도 굉장히 좀 가파르게 하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화학 업종 내에서는 조금 더 먼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매크로가 아니라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조금 더 선별하는 그런 과정이 저는 필요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어닝스 리비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관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